5차 온라인 촛불 문화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조선이 독립국가이며 조선인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과연 이 시점에서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겠나?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거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반드시 되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후손들에게 물려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들 수 있습니다. 저들은 폐기된 과거이고 우리는 미래입니다. 여기서 이기면 언론적 패, 정치적 패, 경제적 패 모두 정산할 수 있습니다. 독립군의 심정으로 우리 모두 싸워나갑시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4.15 총선 반드시 투표해서 미래통합당을 쓸어버리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댓글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춘천 촛불 청년에서 긴급하게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김진태 추방할 테니 닭갈비 막국수 먹으러 많이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렇게 우리 댓글을 지금 많은 채널에서 달아주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오늘 좋은 댓글들을 선별해서 이렇게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도 많이 할 텐데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제가 이런 질문을 좀 준비해봤어요. 독립군의 심정으로 나는 4.15 총선 이렇게 싸우겠다. 라는 의견을 댓글로 지금 막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오늘 12개 채널에서 생방송이 진행 중인데요. 우리 요원들이 댓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댓글 중에 좋은 부분을 골라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독립군의 심정으로 이렇게 4.15 총선에서 싸우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촛불 문화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유튜버 분들이 도움을 주셨는데요. 현재 온라인 촛불 문화제는 서울의 소리, 광화문 촛불, 김말순 TV, 신비 TV, 주권 방송, 정치일학, 이성원 TV, 바른소리 TV, 미디어 펀치, 뉴익타임즈, 목장주인 TV, 대구의 소리 총 12개의 채널에서 동시 중계 중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접속 중인 채널 꼭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촛불 문화제를 빛내기 위해서 다양한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정말 속 시원한 버럭 논평으로 시원한 이야기를 해주셨었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초심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지만 오늘 긴급한 일로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초심님의 긴급 논평 들어보겠고요. 이어서 청년 노래 모임 가온에서 오늘 새롭게 창작한 따끈따끈한 신곡을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노래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초심님의 긴급 논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긴급 논평. 사실로 밝혀진 신천지 특전대 당장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신천지 특전대가 서울시가 입수한 신천지 내부 문건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소리가 독자들의 제보를 받아 보도한 대로 일반 교회로 침투 전도를 담당해왔던 특전대가 실제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감염을 유발해왔던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던 1월 말에도 교주 이만희가 특별 지시사항까지 내려 특전대의 활동을 독려했던 것으로 드러나 신천지 중앙에서 직접 특전대를 조직적으로 운영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추수꾼은 신도 개인의 일이라던 이만희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진 것은 물론 감염된 특전대로 하여금 집단 감염 유발을 사주했다는 소문도 사실일 수 있다는 의혹까지 짙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문제인 것은 여전히 전국에서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산발적인 국내 감염이 바로 검진을 받지 않은 신천지 특전대의 소용일 수도 있다는 의혹입니다. 더욱이 특전대는 다른 교회의 정기 원례회나 행복 세미나 또는 조기 축구회에 참여하거나 교회에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해 친분을 쌓으면서 접촉 활동을 계속하고 있기에 지속적인 교회 집단 감염의 위협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전후해서 신천지 특전대 포교 활동이 활발했다고 판단하고 방역을 위해 특전대의 명확한 명단을 신천지에 요구했지만 신천지는 여전히 명단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검찰의 압수수색 방해로 말미암아 방역당국이 특전대 명단을 확보하지 못해 방역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감염 확산 초기부터 신천지도 정식 교단이자 피해자라며 옹호해왔습니다. 때문에 그 누가 보더라도 미래통합당과 신천지 사이의 모종의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은 의혹을 보도한 서울의 소리를 고소해 탄압함으로써 신천지와의 관계를 애써 숨기려 한다는 의혹까지 짙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신천지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검찰 대신 경찰이라도 당장 신천지의 모든 명단을 수사해서 특전대 관련 정보를 입수해 코로나19 감염원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신천지 관련 인사들을 모두 색출해서 모든 진실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서울의 소리 긴급 논평을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국민들이 많이 힘들대.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사사건건 대방만 놓으면서 이렇게 만든 게 누구였더라. 이제 국민들은 절대 속지 않아. 건강한 세상 만들 거야. 이번 4.15 총선에서는 국민들이 너희를 없애줄 거야. 코로나보다 끈질긴 바이러스, 국민들을 등쳐먹는 핑크 바이러스. 함께 연대해 이겨내는 코로나처럼 이번에는 박멸하자 적폐 바이러스. 코로나보다 끈질긴 바이러스, 국민들을 등쳐먹는 핑크 바이러스. 함께 연대해 이겨내는 코로나처럼 이번에는 박멸하자 적폐 바이러스. 국민들을 아프고 속상하게 하는 적폐 세력들이 다시 기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4.15 총선이 절호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과 박근혜 잔당들은 꼭 우리 손으로 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이름 바꾸는 박근혜 잔당들이 다시 모였대. 국민들은 아프고 속상한데 뒤에서 웃는 게 누구였더라. 이제 국민들은 절대 속지 않아. 건강한 세상 만들 거야. 이번 4.15 총선에서는 국민들이 너희를 없애줄 거야. 코로나보다 끈질긴 바이러스, 국민들을 등쳐먹는 핑크 바이러스. 함께 연대해 이겨내는 코로나처럼 이번에는 박멸하자 적폐 바이러스. 코로나보다 끈질긴 바이러스,
국민들을 등쳐먹는 핑크 바이러스 함께 연대해 이겨내는 코로나처럼 이번에는 박멸하자 적폐 바이러스. 코로나보다 끈질긴 바이러스 국민들을 등쳐먹는 핑크 바이러스 함께 연대해 이겨내는 코로나처럼 이번에는 박멸하자 적폐 바이러스 이번에는 박멸하자 적폐 바이러스. 한일전 이겨! 4.15 총선은 한일전입니다. 토착이고 물러가라! 총선은 한일전. 친일파에 의해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에게 단 한 표도 주지 맙시다. 총선은 한일전! 토착이고 총선하자! 와! 이번 총선에서 친일파 국회의원 반드시 국회에서 몰아냅시다. 수행. 네, 지금 댓글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술래잡기님께서 써주셨어요. 오세훈 선거법을 지키자는 대학생들을 고소했는데 황당 그 자체라고 댓글을 써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9시 30분에 대학생들의 기자회견이 해화에 있는 서울 성관위 정문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초심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글을 써주셨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신천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댓글들을 많이 써주셨는데 정말 말 그대로 서울시에서 이 신천지에 대한 법인 취소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이미 시행하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신천지에서 이런 서울시를 고발 조치하겠다라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천지와의 싸움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코로나와의 싸움도 아직 끝나지 않았듯 이 신천지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미래통합당을 찍게 되면 신천지 세계가 열리고 박근혜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반드시 미래통합당 심판해야겠고요. 네, 이어서 지난주에 총선이 왜 한일전인가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신 분이시죠. 우리 광화문 촛불연대 공동대표이신 정혜랑 선생님이 준비 중이신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우리의 눈을 확 튀어주실지 너무 기대됩니다. 그럼 바로 정혜랑 선생님의 역사와 시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혜랑의 역사와 시사, 줄여서 역시를 진행하는 광화문 촛불연대 공동대표 정혜랑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조금만 더 참읍시다. 세계 곳곳이 뚫렸어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모범적인 방역 국가라는 것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 국민들의 제1의 소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완전 퇴치일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완전 퇴치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입니다. 이 사람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정부의 책임을 물으려고 신나게 떠들다가 최근에 외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모범 방역 국가로 인정을 받고 찬사를 듣자 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제1의 소원은 지금 당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완전 퇴치입니다. 그런데 광복 이후 7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제1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그런데 통일 이전에 우리에게 또 절박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평화입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평화가 있어야 번영이 있고 통일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화가 절박한 소원이 되는데 평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바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자기들도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쟁 위기가 고조되기를 바랍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선 남과 북이 화해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북한과 미국이 실제로 70년 동안의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첫 단계가 종전협정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북미 대화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바라는 것이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였던 나경원은 작년 7월 우리나라에 온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튼에게 올해 4월 총선까지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종식시키고 또 전운을 거둘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열지 말라고 요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평화의 길을 회방을 놓는 그것이 바로 나경원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바라지 않는 세력들은 이들 말고도 또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아베와 군국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남북이 영원히 갈라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항상 전쟁 위기가 고조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그들은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경원과 아베를 비롯한 군국주의자들과 어떤 관계인지 잘 아시죠? 나경원은 초선 때부터 자위대 창립 기념식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틈만 나면 일본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반민특위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었고 그것 때문에 마치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반민특위가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 친일 역사관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나베라 부르고 그를 비롯한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을 토착외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재벌은 개 못 준다는 말이 있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은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 노태우의 민자당, 그 이후에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은 바꿨지만 바로 그것을 잇는 당입니다. 개꼬리 3년 묵혀도 황모는 못 된다고 합니다. 이름을 바꾸어도 이들은 한결같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기운이 감돌고 한반도에서 항상 불안한 정세가 되어야 이득을 보는 그러한 집단입니다. 이들이 이런 집단임을 잘 보여주는 총풍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7년 15대 대선 때입니다. 당시 청와대 행정관과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베이징에서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이 휴전선에서 총을 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총풍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인 이회창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이건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언론에도 나왔고
또 관계자가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좀 시원찮게 처벌을 받았어요. 이건 대역죄인데 최근에 영화 공작을 통해서 이 내용들이 잘 널리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쟁 분위기를 조작해서라도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완전 퇴치를 간절히 원하실 텐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고 평화를 원한다면, 그것을 통한 번영을 원한다면, 그리고 갈라진 조국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은 한일전인 이번 4.15 총선에서 토착 왜구들 몰아내고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총선은 한일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4.15 총선은 한일전입니다. 이번 총선으로 적폐들을 청산합시다. 총선은 한일전. 일본에게는 가위바위보라도 모두 아무것도 지면 안 됩니다. 토착외교 정당,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단 한 표도 주지 맙시다. 네, 친일 적폐 박살내고 국회 국산화 이뤄냅시다. 총선은 한일전 필승. 네, 진행되는 동안에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우리 리사 레슬리님, 서울의 소리에서 지금 시청 중이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토착외구 청산, 독립군은 해외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해외에서 조국을 지원하며 모두에게 총알 하나씩 건네겠습니다. 네, 너무 멋진 댓글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박수도 주시고 댓글로 짝짝짝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외에서도 이렇게 우리 촛불을 지켜보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온 민족이 힘을 합쳐서 미래통합당 해체와 이것들을 위해서 총선 투표를 잘 해나가도록 합시다. 네, 평화번영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것에 이어서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지금도 현재까지도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자주를 지키기 위해서 미 대사관절을 넘은 학생이 있는데요. 담을 넘은 청춘입니다. 김유진 학생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자리에 앉으실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석방되었는데요. 지난해 미 대사관절 월담 시위로 구속되어서 5개월간 수감 생활을 끝내고 국민들 곁으로 돌아온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5개월이나 지금 구속 수감이 되셨던 거죠? 네. 네, 정말 힘드셨던 것 같은데 혹시 안에서 어떠셨는지? 이제 그 당시에 대학생 청년들이 부당한 방위 분담금 네. 인상 투쟁에 정당한 목소리를 내고 이제 미 대사관절 월담 시위를 했었는데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5개월이라는 시간, 그리고 아직도 3명의 학생들이 여전히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당한 현실을 온몸으로 마주했던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미대사관저 담을 넘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대사관 이제 담을 넘게 됐나요? 지금의 미 대사관저는 정말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상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덕수궁 한복판에 미 대사관저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연인들이 데이트 많이 하는 네, 그 돌담길. 아, 그렇군요. 네, 거기를 저희는 이제 훌쩍 넘어버렸는데요. 아, 네. 그런 만큼 정말 불평등한 이 한미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봉쇄되어 있는 조건이기 네. 때문에 담을 넘어서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해리스 주한 미 대사에게 미국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방위비 분담금이 지금 한창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이 엄청 일방적으로 5배 인상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 네네.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미국에서 내정 간섭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또 평화 번영 통일 정책을 굉장히 잘 펼치고 계신데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로막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이런 미국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특히 이제 트럼프의 승인 망언 모두 기억하실 아, 네, 텐데요. 그렇죠. 주권 국가에게 도저히 뱉을 수 없는 그런 네. 망언을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었는데 그것이 더욱 더 격화돼서 지금의 해리스라고 하는 주한 미대사의 입을 통해서 네. 마치 조선 총독을 영상케 네. 하는 그런 망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것이 모든 이 남북 협력 이런 네. 이야기들을 한미 워킹 그룹에서 이야기해야 되고 마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한 것과 다름없는 네. 그 망언은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이 정부에서 북한과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미국한테 많이 가로막히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번영 통일 정책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들이 있죠. 네. 네, 거의 뭐 답정 넣은 것 같은데요. 네. 네, 미래통합당으로 좀 대표되는 네. 그런 지금의 적폐 세력들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미래통합당에서 어쨌든 판문점 비준도 가로막았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 미래통합당 아까 전에 강연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뭐 총풍 사건이라든지 실제 이번에 이제 태영호인가요? 태영호가 강남 을에 출마를 했습니다.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번 선거에서도 북풍 공작이나 막 이런 것들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 국민들이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정말 단골 메뉴였죠. 이 안보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름을 내세워서 지금까지 총선 때만 오면 왜 갑자기 한반도에는 전쟁 위기가 생기고 왜 네. 갑자기 소위 북풍이라고 하는 그런 모략들이 이제 일삼아지는지 이제 국민들은 저는 깨닫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네. 이제 2018년에 무려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네. 통해서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들의 나아가야 되는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 좀 많이 보셨다고 생각이 네. 드는데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적폐 세력이라고 불리고 또 흔히는 보수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사실상 분단 적폐 세력이라는 명칭이 네. 전 정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왜냐하면 지금 해방되고 나서 친일파가 제대로 청산이 되지 못하고 네. 그 미국의 비호 아래 성장해온 지금의 분단 적폐 세력들은 결국 이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의 길로 네. 나아가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통일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분단을 고수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런 생명을 연장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민분들께서도 올바르게 봐주시고 그들이 결코 우리 국민들의 삶을 대변하고 민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네. 잘 아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었죠.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보수 적폐 언론들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다루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남북 관계가 좋은 게 이제 미래통합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고, 네. 그래서 평화번영 통일정책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주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미 대사관저 담을 넘었던 이제 학생들은 주권의 소중함을 알기에 그렇게 망설임 없이 넘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지난 5개월여간의 수감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저는 정말 이 나라의 생명과도 같은 네.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주를 어떻게 하면 끝까지 고수하고 지켜나가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주로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적인 바람이자 열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자주로운 나라로 우뚝 설 때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그리고 우리의 민주주의도 굳건히 지켜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 3명의 학생들이 옥중에 있는 현실이지만 제가 석방된 이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금의 부당한 방위 분담금 협상부터 시작을 해서 이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바로잡고 자주로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제 몫을 다하고자 하고요. 국민분들과 함께 더욱 이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적폐 세력들을 단죄하고 막아 나서는 활동에도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15 총선이 한일전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한국과 일본 대표 측이 싸우는 문제를 넘어서서 결국 이 나라의 주권을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냐, 이 나라의 자주권이
바로 서는가, 이 싸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이 나라의 주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꼭 투표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담을 넘은 청춘 김유진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현수막 행동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었죠. 네, 3월 30일 서울 도심에 투표 참여 현수막이 일제히 걸릴 예정입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현수막이 나가고 있죠. 네, 현수막 봐주시고요. 먼저 서울의 종로 그리고 을지로 세종대로부터 게시할 예정입니다. 네, 공직선거법 제52조에 따라서 누구든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총선은 한일전 이 구호가 특정 세력을 지칭해서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총선은 한일전은 우리 국민들이 이전부터 계속해서 들어온 구호인데 이거를 막아 나서는 게 도저히 대단히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문구를 문의했을 때 투표로 100년 친일 청사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저희가 최종 선관위의 답변을 받고 제작해서 이 서울에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작과 게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현수막 1개당 3만 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후원을 해주시는 만큼 이 친일 적폐 청산을 위한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걸 예정입니다. 100년 친일 적폐 청산이 서울 시내 그리고 전국 곳곳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한당이 굉장히 겁먹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꼭 후원해 주시면 이 현수막을 서울을 넘어서 전국 곳곳에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원 계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 1002-360-887-530 안지은 광화문 촛불입니다. 꼭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점점 더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준비 중입니다. 최근 N번방 사건으로 화제의 중심에 선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부산 강서구의 김도읍 의원입니다. 법사위 위원이죠. 법을 만들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언들을 해서 여론의 문매를 막고 있는데요. 부산에서 이런 김도읍을 찾아간 용감한 시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고요. 이어서는 지난주에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미래통합당 오세훈과 김용판을 해부했었죠. 오늘은 누구를 해부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적폐 해부실이 이어지겠습니다. 바로 대학생들의 공연까지 이어서 보겠고요. 적폐들의 동향이 어떠한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적폐들의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김말순의 총선 기상도까지 쭉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의 김도읍 투쟁 영상부터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화가 났어요. 억울하고 화가 나서 직접 찾아가서 의견을 전달해야겠다라는 생각에 1인 시위를 하게 됐습니다. 법안을 만들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었다. 일부 발언만 발췌해서 이렇게 문제 삼으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더 화났던 게 사실 제가 1인 시위 하기 전에 김도읍 의원이 입장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 입장서도 봤는데 경솔한 발언에 대한 사죄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일부 발언만 언론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부산 강서 을이라는 지역구인데 이미 미래통합당에서 공천한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성추행 혐의로 공천이 취소됐고 그 뒤에 공천받은 사람이 김도읍이었던 거죠. 근데 미래통합당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성추행 혐의가 있었던 사람에 이어서 이런 정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공천했는가. 이런 사람들이 계속 국회에 있는다? 그러면은 제2의 N번방, 제3의 N번방 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에 투표 진짜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문의 성채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치과 전문의 이기범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환자가 왔죠? 이제 좀 잠잠해지나 했는데 또 전염병 바이러스 확진자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환자 이름은 미통당입니다. 제가 아는 이름이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미통당 환자가 여러 번 개명했는데요.
뭐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나이는 75세입니다. 상당히 고령인 것 같습니다. 전염을 막으려면 동선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동선은 파악됐나요? 네, 우선 미통당 환자의 이동 동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자의 동선이 아주 복잡해 보입니다. 네, 미통당 환자의 이동 동선을 확인해 본 결과 공교롭게도 신천지와 아주 긴밀한 관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미통당과 신천지의 커넥션이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이 둘은 사실 18년 전부터 관계가 아주 깊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무슨 재정일치 사회도 아니고 정치와 종교가 유착이 있다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증거는 아주 많습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후보를 도와달라며 서청원이 신천지 교회를 수차례 방문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2003년 신천지에서 작성한 서청원 대표 최고위원 경선 시 지원사항 및 향후 계획이라는 문건입니다. 여기에는 2003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신천지 측이 특정 후보를 위해 활동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문건은 크게 전화 홍보와 인터넷 홍보, 향후 계획 등 3개 영역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서청원 의원 홍보를 위해 모두 2,700여 명을 동원하기로 하였고 서울, 경기 지역에 720명, 광주와 부산 등의 지역에 2,020명 투입이 적혀 있습니다. 또 인터넷 홍보는 노사모 버금가는 회원수로 언론의 주목을 받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신도를 동원할 것에 대한 계획도 같이 적혀 있습니다. 신천지와 한나라당이 아주 노골적으로 손을 잡고 있었군요. 그러한 정황이 더 발견된 게 있나요? 네, 정황은 아주 많습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측근이자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역임한 A씨가 전화로 하달한 공문에 의하면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신천지 신도들의 참석을 지시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목표는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와 차기 대권을 위한 전초 작업으로 적혀 있고 그 대책으로 신천지 집회에 1인이 참석할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02년부터 신천지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한나라당의 1만여 명의 신도를 당원으로 가입시켰고 그 이후에 신천지 관계자가 정부기관에 기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 접촉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네, 아주 많습니다. 미통당 환자의 최근 동선 역시 신천지와 아주 밀접합니다. 자유한국당 국가안보전략단의 부단장인 구경호 씨가 신천지 장로선교협의회 사무총장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경호 씨가 언론단체와 자유한국당, 신천지 커넥션의 중심 인물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또 신천지 위당단체의 주요 간부들이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당직자들이었다는 사실도 같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는 박근혜가 2008년 연말에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에게 안부 카드를 건네기도 했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난 기자회견 때 이만희가 손목에 박근혜 시계를 차고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온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신천지와 밀착해 있다니 바이러스가 안 걸릴래야 안 걸릴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환자의 증상은 좀 어떤가요? 네, 우선 보시다시피 육안으로 보아도 입이 굉장히 부어오르는 입술 팅팅증이 확인됩니다. 아니, 입술 팅팅증은 왜 생겨난 거죠? 이 증상은 신천지에 대한 미통당 환자의 과도한 립 서비스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 전주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선 후보 합동연설회에 신천지 신도들 3천여 명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인식해서인지 당시 후보였던 이명박이 국가 사업으로 만들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신천지를 만들겠다고 립 서비스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뭡니까? 이만희가 이명박과 박근혜랑 친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실어서 홍보를 했더군요. 이명박이 당시 대통령이었는데 이 사진을 내려달라고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아마 이들이 모종의 광고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보수 정당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신천지의 뒤를 봐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통당 환자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미통당 환자뿐만 아니라 신천지 세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근혜 옥중 편지를 보고 황교안이 천금 같은 말씀이라고 해댔었는데 이걸 보면 국민의힘으로 탄핵시킨 박근혜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처치를 좀 해야겠습니다. 근데 이 미통당 환자 차트를 보니까 뇌에도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심각한 다중인격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다중인격이요? 그렇습니다. 2004년에는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한 이명박이 신천지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질 않나. 현 당대표인 황교안은 조계종에 육포를 보내질 않나. 또 최근에는 이은재라는 의원이
매주 1회 새벽 예불을 다니는 불교 신자라고 하다가 어떤 날에는 세례를 통해 엘리자벳이라는 세례명을 받으며 천주교 신자라고 또 하지를 않나. 아,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환자 사진은 항문인가요? 입술인가요? 말인지 방구인지 헷갈릴 만한 소리들만 늘어놓아 믿기지 않겠지만 이는 입술입니다. 입으로 방귀를 뀌는 구강 방구증을 앓고 있는 중입니다. 구강 방구증이요? 네, 구강 방구증 때문에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는 것을 자꾸 껴대는 것입니다. 최근 2019년 밝힌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의 구구 세력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통당에서 자주 발병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WHO에서 밝힌 이 보고서에 의하면 황교안이 코로나로 혈세 쓸 생각을 말라고 한 망언에 이어 심재철은 정부는 집회, 종교 행사도 못하게 하면서 정작 전 국민을 주기적으로 모이게 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와 관련해 세계의 호구가 돼가고 있다는 등 헛소리를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미통당 소속 의원들이 특정 교단의 책임을 떠밀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방역 대책은 그야말로 방역 신용만 하고 있다. 코로나는 찬스다. 이런 식의 망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망언들을 통해서 미통당이 코로나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협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를 비판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정쟁의 도구로 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든 말든 신천지부터 구원하겠다는 심산이군요. 그래서 자주 입으로 방귀를 뿡빵뿡빵 뀌어댔던 것 같습니다. 저도 50년 의사 인생 평생 이런 경우는 너무 드물게 봐가지고 완치는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고요. 당장의 증상을 잠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입으로 더 이상 똥을 싸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입을 봉쇄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입을 봉쇄할 것 같습니다. 그럼 4월 15일에 촛불 시민들이 미통당 바이러스를 집도할 수 있도록 대기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바로 촛불 시민 대기시켜! 대기시켜! 자유롭게 한국을 헤쳐먹으려던 당들이 미래까지 말아먹으려고 농악을 했대요. 원래 상단 합체하면 엄청 세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세 배로 멍청해졌네. 바이러스보다 바이러스,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 사이로 총선에서 방멸해요. 바이러스보다 바이러스,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 사이로 총선에서 싹 다 방멸해요. 네, 귀신보단 사람이 무섭고 바이러스보다도 사람이 무섭습니다. 이 사라지지 않는 바이러스 같은 적폐 세력들 꼭 이번 총선에서 박멸합시다. 어묵 먹는 법도 몰라요. 코로나는 코로스래요. 수준이 어쩜 이럴까. 어디 내놔도 부끄러워. 이렇게 귀한 국회에 이렇게 누추한 분들이 들어오실 수는 없어요. 바이러스보다 바이러스,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 사이로 총선에서 방멸해요. 바이러스보다 바이러스,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 사이로 총선에서 싹 다 방멸해요. 바이러스보다 바이러스,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 사이로 총선에서 방멸해요. 바이러스보다 바이러스,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 사이로 총선에서 싹 다 방멸해요. 사이로 총선에서 싹 다 방멸해요.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제 주변에 일하는 동료들도 마스크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재고 물량이 없어서 제 대학 동기도 쓰던 거 계속 돌려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마스크 오브제가 시행돼서 이제 한숨 좀 돌렸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삶이 좀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 타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좀 아픕니다. 저희 동네에도 생수 배달해 주신 분이 코로나에 걸리셨더라고요. 작년에 저소득층 마스크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처음에 코로나 지원 예산 확대를 반대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정치적 이익을 따질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 사망자 숫자가 3,000명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종교시설에 의한 집단 감염은 좀 줄어들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 감염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방심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국민 여러분께 꼭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분들 힘내시고 저도 작은 힘이나마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땅의 더러운 것들을 싹 쓸어버리는 도착 외고 저단 기상캐스터 김말수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 앞바다에 시원한 사이다를 마시러 갔던 인천 시민들의 제보입니다. 파도에 휩쓸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괴 생명체가 출몰했다고 합니다. 이 생명체의 정체는 성교와의 싸움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방역 흉내견 황교가 불법 재생시켜 탄생한 이인제도 혈을 내두를 불사조 좀비 민폐 웃견이었습니다. 인천 시민들은 시민들에게 독침을 뱉고 위협하고 있는 불사조 좀비 민폐 웃견을 기어코 황천길 보낼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힘을 모아 불사조 좀비 민폐 웃견을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 날씨입니다. 신천지 안개가 현혹돼 천지풍간도 못하는 징징경 권징징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권징징은 다 말라 죽겠다며 정부에게 긴급 단비를 내려달라고 징징대다가 대구에 단비를 내려주니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권징징은 가림막으로 단비를 차단하더니 4월 15일 이후에 내려주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대구 시민들이 마을 장풍을 날리자 권징징은 기자들이 많은 틈을 타 30cm 뒤 벽을 살짝 본 후 안톤 오노를 방불케 하는 헐리우드 액션으로 처참히 쓰러졌습니다. 알고 보니 권징징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쓰러지는 특이 체질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연기 훈련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권징징에게 자빠진 김에 푹 쉬어가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핑크색 정체를 숨기며 파란색 가운을 입고 대구에 잠입한 당 도장 깨기 전문 둔갑철수견이 네 번째 비례 아바타를 영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비례 아바타는 서울 곳곳에서 대통령 목줄 퍼포먼스 등 폐륜 패덕을 일삼으며 핑크 적폐 먹구름을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바타는 오로지 조국 장관에게만 선택적 박탈감을 심하게 느끼는 지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바타는 민주 인사 코스프레를 하며 단체도 전대협이라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가히 둔갑철수의 비례 아바타답습니다. 이 아바타의 핑크색 적폐 구름으로 꼬리 9개 달린 둔갑철수의 정체와 핑크당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야심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한편 광진구 어린이집 반장 선거에 나선 오세훈이가 자기가 만든 규칙을 스스로 어기고 친구들에게 120원씩을 나눠주며 핑크색 미세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다 못한 대학생 누나 형들이 찾아가서 그러면 안 된다고 다 일렀습니다. 그러자 오세훈이는 발끈해서 생떼를 쓰면서 옆 동네 반장 선거에 나선 아베까지 불러와가지고 누나 형들이 못 살게 군다고
동네 주민들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어린이집 선생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세훈아, 나배야, 너네 어차피 떨어질 거였잖아. 그래도 핑계 댈 게 생겨서 덜 창피하게 됐잖아. 누나 형들한테 고마워해야 돼. 자, 뚝 진정하고 선생님이 노래 불러줄게. 나배야, 오세훈아, 일본으로 가거라. 핑크나비, 분홍나비, 손맛 잡고 떠나라. 참으로 불후의 명곡입니다. 다음은 기상 속보입니다. 총선 때마다 불어오던 가짜 북풍 바람이 이례적으로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난데없는 가짜 동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아메리카 바람은 인권 보고서에 한국의 부패 사라라며 조국 장관 사건을 집어넣어 내정 간섭 폭풍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폭풍은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 수 1위까지 탈환하며 바이러스까지 왕창 몰고 와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씨알도 안 먹히고 있으며 오히려 분노의 아궁이를 활활 지펴 더욱 빠르게 완연한 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쌀쌀했던 날씨가 껑충 좋아져 전국에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오락가락하는 날씨가 반복되고 언제든지 꽃샘 추위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에도 강조하지만 핑크색 물건을 멀리하고 손 세정제로 잔여 핑크색이 없는지 매일매일 30초 이상씩 닦아내며 손가락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찍게 되는 결과를 막기 위해 연습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겁니다. 도장 찍기 연습 현장을 보시죠. 특히 손떨림이 있으신 분은 꼭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해서 미통당 찍으면 신천지 세상이 되고 박근혜가 돌아오는 끔찍한 사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땅의 더러운 것들을 싹 쓸어버리는 토착외고 처단 기상캐스터 김말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통합당 찍으면 신천지 세상 되고 미래통합당 찍으면 박근혜가 살아난다. 미래통합당 찍으면 신천지 세상 되고 미래통합당 찍으면 박근혜가 살아난다. 미래통합당 찍으면 신천지 세상 되고 미래통합당 찍으면 박근혜가 살아난다. 미래통합당 찍으면 신천지 세상 되고 미래통합당 찍으면 박근혜가 살아난다. 미래통합당 찍으면 신천지 세상 되고 미래통합당 찍으면 박근혜가 살아난다. 미래통합당 찍으면 신천지 세상 되고 미래통합당 찍으면 박근혜가 살아난다. 박근혜가 살아난다. 대학생들의 공연을 보고 지금 시청자분들의 댓글이 막 달리고 있는데요. 정촉촌님이 아이들이
정말 배우고 싶어 한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촛불문화제를 마치면 영상을 잘라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많이 배웠으면 좋겠고요. 이미희님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 미통당 박살내자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정치 일학이 조금 늦게 방송이 시작됐죠. 미디어 펀치와 함께 정치 일학에서 좀비들 박살내자, 똘똘 뭉쳐서 승리하자 이런 댓글이 달렸고요. 미디어 펀치에서 정현미 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미통당이었음 우리나라 코로나 엄청 많이 죽었을 것 같아요. 아직 박근혜에 대한 반성도 책임도 없는 새누리당은 자한당은 미통당입니다. 반드시 심판합시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방송이 조금 늦게 시작이 된 곳이 있어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내가 독립군이 되면 이러한 심정으로 4.15 총선에서 싸워나가겠다를 우리 전 채널에서 댓글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내가 독립군이 되면 이런 심정으로 4.15 총선 싸우겠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온라인 촛불을 위해서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는데요. 벌써 제 뒤에 보이시죠? 서 계신데요. 네, 촛불 문화제와 뜻을 함께하기 위해서 참가해 주셨습니다. 실버 그레드 밴드인데요. 현재 목장주인 TV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목장주인 TV도 지금 동시 중계 중인데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너무 기대가 되죠? 그러면 목장주인 TV로 활동을 하시면서 또 노년 반격 프로젝트로 방송에도 출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실버 그레드 밴드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실버그래스 밴드입니다. 예, 저희가 첫 곡으로는요, 로하이드라는 제목인데요, 한일전 총선 승리를 위한 진군가로 연주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 만주벌판에서 피나는 투쟁으로 만주벌판을 누볐던 독립군들의 말발굽 소리를 연상하시면서 빠른 템포와 신나는 연주를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군 시작!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곡으로는요, 환하게 밝았사라는 제목인데요. 노래 속에서 나오는 진달래는 4.19 때 쓰러져간 우리 언니, 누나, 형들, 젊은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4.19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촛불 정신으로, 촛불 시민 정신으로 개혁 완수 외칩니다. 짓밟혔어 짓밟고 시뻘건 대낮에 머리채도 휘둘리고 정판도 맞았어 우리는 촛불 들고 나왔네 We say yes, we say yes, we say yes 깨달았어 민주정이 외치던 향방이나 그런 마음을 깨어있어 촛불 들고 일어나 우리를 이런 마음을 불 밝혔어 불 밝혀 새까만 밤중에 민주주의 대한민국 환하게 밝았어 불 밝혔어 불 밝혀 새까만 밤중에 민주주의 대한민국 환하게 밝았어 환하게 밝았어 환하게 밝았어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으로는요, 우리 민요 아리랑인데요. 우리 선조들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많이 불렀던 곡이죠. 처음에는 그 구성진 리듬으로 들어갔다가 신나는 신명나는 노래가 이어질 거고요. 다시 구성진 노래로 끝나게 될 텐데요. 안방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노래니까 다 같이 함께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일전 총선 승리의
감동을 아리랑으로 노래합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네, 지금 영상이 나가는 동안 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실버그래스 밴드를 응원하는 글들이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그중에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우리 미디어 펀치에서 반야지혜님께서 언니 오빠들 공연 너무 잘 봤습니다. 이런 댓글 달아주셨고요. 김성규님께서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 스위스 느낌이 물씬 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근데 이거 이외에도 지역구를 또 직접 거론하면서 달린 댓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송원 채널에서 김국민님 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일본 국회의원 나경원. 근데 이 오른팔이 저희 지역에 출마했습니다. 정양석이 있는데요. 이 정양석도 적폐부실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입니다. 제가 강북에 살고 있는데요. 이 정양석이 굉장히 노련한 사람이더라고요. 친일적인 행위를 하는데 막 티가 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강북구가 굉장히 또 접전지거든요. 우리 국민들 꼭 이 정양석에도 한번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민심 토크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월호 이전과는 다른 사회를 만들겠다고 우리 함께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때로는 함께 싸우고 때로는 각자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변화들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변화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세월호 6주기를 앞둔 4.15 총선이 바로 그것인데요. 민심 토크 두 번째 시간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협의회 단원고 2학년 8반 이재욱 군 어머니 홍영미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머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뵙게 되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큰 박수와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최근에 지금 광화문 광장 그리고 기업 광장이 굉장히 좀 사람들이 적을 것 같아요, 맞죠? 적은데 시끄럽죠. 아직도 시끄럽군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세월호 4.16 이제 6주기 행사죠. 6주기 행사가 전면 취소가 되게 되었는데 가족들은 이 4.16 행사를 어떻게 맞이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 6주기 준비를 가족들이 사실 그 함께 하신 촛불 시민 여러분들과 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가슴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시국인지라 국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여기에 또 발맞춰서 저희가 조절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이제 대폭 축소를 해서 행사를 또 나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4.16 문화제가 지금 연기가 된 건가요? 그 서울시하고 저기 전국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촛불 문화제는 6월로 잠정적으로 연기를 했고요. 당일날 4월 16일 당일은 저희 부모님들은 또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협의회를 중심으로 가족들은 그 가족협의회 지금 그 앞마당에서 작게 저희가 추모 기억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많은 분들은 초대를 못하고 꼭 참석하셔야 되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생방을 통해서 4.16TV를 통해서 전국으로 여러 시민들과 같이 함께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저희 가족들이 조촐하게 가족들만을 모시고 하는 그런 기억식이 준비되어 있고 그날 당일을 함께 하시지 못하셔서 마음 많이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테니까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사전에 잠깐 제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세월호 6주기가 이
가족들의 행사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추모식을 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홈페이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는 드릴 수 없지만 4.16 연대 홈페이지나 피해자 가족 협의회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온라인 추모관이 개장될 예정이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참석하셔서 꼭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또 추모의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6주기를 맞아서 리본 달기 행동을 같이 저희가 뭐 꼭 주기 때마다 하는 뭐 네. 행사처럼 하는 건 아니고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늘 이 리본 달기를 네. 하잖아요. 세월호 리본 달기를. 근데 이제 올해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달아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6주기가 이렇게 행사가 축소되고 하면서 또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가 없으니 어쨌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세월호 리본 달기 그것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을 노란 리본으로 물들였으면 하는 것이 저희 가족들의 또 바람이기도 하고요. 잊지 않겠다는 약속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다니면서 전철을 가끔 타는데요. 전철 타고 올 때 학생들이, 시민들이 가방에 노란 리본 달랑달랑 달고 다니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아름답고,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정말 크다란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월호 6주기를 맞이하여 리본 달기 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걸 4.16 연대에서 지금 나눔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대 연락하셔서 함께 달아주시기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 3월 31일 날 아시겠지만 지금 세월호 광장 기업관에 저희 아이들이 이윤식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됐잖아요. 근데 3월 31일 날 꽃누름이 작품으로 다시 이렇게 부활을 해서 세월호 기업관에 아이들이 다시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꽃잎 하나하나를 눌러서 아이들을 부활시켜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것이 31일 아마 전시가 될 건데요. 온라인 추모관이 같이 이제 열리게 되면서 31일부터 그 기업관을 다시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신 분들, 광화문 광장을 지나시는 분들 꼭 한번 들러서 우리 아이들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그 기업관이죠. 기업관에 전시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면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암막 처리된 전시관에 이제 열어서 아이들을 그곳에 이제 모신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꼭 오셔가지고 함께 추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리본 달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우리 함께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리본 달기 운동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6주기 이제 세월호 참사 지금 6주기죠 벌써. 여전히 아직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책임자도 제대로 처벌이 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어쨌든 검찰에서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서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이죠. 여기 이제 가족들이 참관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참 참담한 상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기까지 만들어지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이 조사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들 반드시 수사해야 되는 부분들은 특검을 통하든 특별수사단을 통해서 검찰 수사를 해서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특별수사단이 어쨌거나 설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나 특별수사단이 설치가 되면서도 수사 내역이라든지 저희가 가족들이 바라고 국민들이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수사 지금 과정이 투명하게 이렇게 오픈이 되지도 않지만 어디까지 정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설명이 좀 미진한 상태입니다. 가족들에게도요? 네, 가족들에게도 2차, 3차 이렇게 미팅을 하는데도 처음에 그들이 결기를 보였던 그런 상황이랑 지금 이제 2차, 3차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보이는 의지는 많이 퇴색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만족스럽지 못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 어쨌거나 끝까지 백서를 쓰는 마음으로 심정으로 수사를 하신다고 하니 믿어는 보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담을 할 수가 없고 그 뒤에 이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는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가족들이
피해자가 직접 고소 고발을 하지 않으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뭐 그동안의 경험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직접 네. 고소 고발을 했잖아요. 네네. 지금 한 79명 검찰에 고소 고발해 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특별수사단, 검찰 특수단에서는 해경 책임자 중심으로만 사실 추가 기소를 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서 정말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가족들은. 그러면 이 책임자에 대한 어쨌든 특정 수사라든지 예를 들면 황교안 대표라든지 이런 수사들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네, 뭐 그들이 한 얘기는 있는데 총선을 빌미로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요. 총선 이후에 특정 부분들은 수사를 하겠다. 그렇지만 뭐 지금 꼭 수사해야 되는 뭐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은 하겠다 하지만 아니 특별수사단이 먼저 해야 되는 수사가 어디 있고 나중에 해야 되는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네. 뭐 정치의 흐름에 따라서 아니면 뭐 상황의 흐름에 따라서 수사를 한다. 이건 특수단의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특수단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게끔 뭐 기대라기보다는 응원을 보내주고 싶은 심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이 제대로 지금 처벌되지 않고 제대로 수사되지 않다는 거 삼척정자도 다 알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일이 사실 이 세월호 참사가 지금 6년간의 기나긴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길게 수사가 되고 진상조사가 돼야 되는 일인지 정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슴에 돌덩이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크게 자꾸 자리를 잡고 있고 국민들의 가슴에도 이 뿌리 뽑지 못한 이 대못을 어떻게 뽑아낼 건지 이건 뭐 정부를 떠나서 정권을 떠나서 정치를 떠나서 인간의 도리로서 저희는 양심적인 선언을 해야 되고 대한민국이 반드시 밝혀내야 되는 세월호의 진상규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살아생전에 반드시 세월호 진상규명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작 그 현장 구조 지휘 세력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가로막았던 방해 세력들이 있죠? 네, 있죠. 누굴까요? 당시에 뭐 황교안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네, 거기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김기춘 씨 같은 경우, 김기춘 씨. 네. 그리고 전원 구조 오보를 내면서 구조를 방해했고 여론을 기만한 게 아니고 국민을 기만했죠. 누구죠? 언론인? 책임자들 KBS 있습니다. 네. 양심선언 해야 되고요.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를 방해했던 정말로 방해했던 공무원들, 공무원들까지.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철퇴를 가해야 되는 정치인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게 다 이제 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어 있죠. 뭐 아마 공개하실 것 같은데 아직도 처벌받아야 할 자들이 차고 넘칩니다. 정말 차고 넘칩니다. 저희가 뭐 122명 했는데 지금 뭐 한시적으로 79명만 했는데요. 계속 저희는 고소고발을 할 거고요. 사실 가장 화나는 부분이 살인죄를 적용해야 되는 처벌자들이거든요. 살인죄 저는 재욱이 엄마로서 그러니까 시대의 어른으로서 인간으로서 양심을 걸고 살인죄로 처벌돼야 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현장 구조 세력이라든지 어쨌든요. 제가 지금 거론했던 이런 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이런 자들이 정말 많은데 과연 이들을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 이건 사실은 검찰 윤석열 검찰 특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검찰 특수단이 반드시 저는 이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회의적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끝까지 다음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열심히 조사하고 있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1년간의 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들 독려하고 열심히 조사해서 반드시 처벌자들 밝혀내고 끝까지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밝혀내겠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처벌해야 하지만 처벌하지 못한 세력들이 너무 많고 저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건 지금 총선 기간이라서 이들이 후보라서 처벌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사실 조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검찰이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윤석열 검찰이라고 하지는 않으셨지만 어쨌든 윤석열 검찰 체제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또
사법적폐 청산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총선을 통해서 이 미래통합당 이 세력들을 사실은 몰아내야 사법적폐 개혁도 완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4.16 6주기 바로 하루 전날이죠. 네. 4.15 총선이 있습니다. 이 4.15 총선을 우리 가족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총선이 정말 중요하다. 네. 6년간의 진상 규명이 안 된 이유가 네. 권력을 쥐고 있는 이들이 묻어버리고 네. 뭐 방해하고 그래서 진상 규명을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총선을 통해서 체제를 바꾸고 네. 하여튼 바꿔서 우리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한번 해보자. 네. 한을 한번 풀어보자. 네.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이 코로나가 어쨌거나 발목을 잡으면서 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신을 번쩍 차리는 계기가 네. 됐죠. 그래서 총선 제대로 해야 된다. 네. 16일 이전에 16일 날 우리 아이들에게 네. 선물을 줘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저희는 총선에 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그 4.16 연대와 네. 저희 4.16 가족협의회에서 16명의 낙천 낙승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이름만 들어도 이름만 네. 들어도 아실 텐데요. 네. 저는 이분들을 적폐 중에 적폐, 악질 적폐 청산 정치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16인에 대한 지금 명단을 저희가 영상으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보겠습니다. 보셨겠지만 각 지역에 해당 지역에 계신 네. 우리 촛불 시민들은 정말 한 번 더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재욱이 엄마로서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로서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뭐 딱히 찝으라면 딱 2명을 꼽고 싶은데요. 2명이요. 한 명이 황교안. 네. 네, 황교안 두 번째는 차명진. 네. 제가 제명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황교안은 특히 직권남용, 권리 행사를 해서 권리 행사 방해죄 적용을 저희가 적용을 한 사람이고요. 네. 그다음에 세월호 특별법 특조위 직무집행 방해죄가 네. 있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특조위 업무 방해죄입니다. 실제 이 황교안은 어쨌든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 정부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사실 네. 근본적으로 진상 규명을 차단한 핵심 인물이 네, 그렇죠. 중에 하나죠. 네, 이 사람은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하여튼 이 사람만큼은 네. 지금 이런 적폐 중에 적폐인 사람이 한 당의 네. 당대표인가요 지금? 당대표죠. 그러고 있고 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이 중차대한 네. 인재를 발굴해야 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하는 이 선거를 네. 인재를 발굴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저런 사람이 그 핵심의 중심에 있어서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붕괴하고요. 네. 그다음에 차명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족들이 2차 피해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네, 6년 동안 싸우느라고 힘든 게 아니라 그 적폐들의 그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네. 그런 다른 생각이 다른 뇌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생각하는 뇌가 다른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을 가족들이 대응하고 그걸 참고 넘어가야 되고 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2차 피해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막말 정치인 중에 하나가 차명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람들도 국민의 정서상 이런 사람들은 네. 정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교감할 수 없고요. 그 많은 대중들과 네. 이 가슴으로 그 교감을 할 수 없는 이 가슴을 정신 상태와 가슴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은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저도 약간 그
한번 활동을 하면서 이 세월호 광장에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같이 이제 피켓팅도 하고 이렇게 서 있다 보면 꼭 지나가면서 욕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2차 가해를 사실 우리는 한번 활동 나가면 당하는 거지만 우리 가족분들은 항상 지금 당해 오시고 계신 것인데 그 사위야 니도 딸라봐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사람은 상대의 입장에서 네. 이렇게 역지사지를 하지 않으면요. 네. 그 교감을 정말 100%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내가 정말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네. 어떤 마음인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인간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지금 뭐 막말 정치인뿐만이 아니고 광장을 지나면서 그렇게 막말 하시는 분들도 네. 결국에는 그것이 도미노가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한 자각도 한 번쯤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인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간이면 마음의 소리를 내고 가슴의 소리를 내야지 짐승의 소리를 내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저 생각만 해도 사실 끔찍한데요. 이런 네. 막말 정치인들 이 사람들이 국회에 다시 또 입성을 해서 네. 이 정권을 휘두르고 정치권을 휘두르고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정치를 해내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세월호 진상규명, 네. 책임자 처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안전사회가 정말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 조급한 마음도 생기고요. 네. 그런 것들이 방해받을 거라는 걸 불을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총선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 촛불 시민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번에 정말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을 한다는 마음으로 권선징악을 한번 네. 이루어내는 총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번에 방금 보셨던 이 16인에 대해서 꼭 널리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는 2차 가해를 할 수 없도록 그리고 우리 유가족분들과 우리 시민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반드시 심판하는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함께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6년이거든요. 자그마치. 네. 6년이거든요. 저희가 6년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해야 됩니다. 네. 책임자 처벌을 반드시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안전한 사회 우리가 물려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젊은이든 네. 어른이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든 이제 삐약삐약 태어나는 우리 애기들이든 네. 참사 당시에 초등학생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들이 지금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이 생긴 이 일이 우리 시대에 해결되지 않으면 네. 우리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서의 자세와 그다음에 죽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그런 각오들, 결기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6년이라는 세월 돌아보면 너무나 긴 것 같지만 정말로 정말 그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찰나의 순간이었거든요. 네. 이 찰나 순간을 우리가 집중해서 정신 차리고 싸우지 않았다면 지금 세월호 진상 규명이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그 끔찍한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네. 정신 차리고 이것을 우리가 해내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은 매 순간순간 힘드니까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6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국민들이 붕괴했던 상황과 네. 중간중간 거쳐오면서 우리가 막 맞닥뜨렸던 그런 상황들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나.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떤 위치에서 세월호를 또 이렇게 그 사건을 참사를 바라보고 있나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제가 부모지만 네. 그래도 제가 100% 내가 최선을 다했을까? 네. 그 순간에 집중해서 내가 그 참사의 희생자들하고 그 역지사지해서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희생을, 그들의 억울함을 제대로 풀고 있나 부모지만 이런 생각을 사실은 네. 가지는 계기도 지금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인재를 뽑아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이 수많은 폐해들을 이 적폐 청산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번 총선 정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제대로 해서
진상규명뿐만이 아니고 세월호 참사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해결하고 노력해서 해결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제발 물려주지 말자고요. 네, 맞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제대로 싸워서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지 그래야 눈을 감고 네. 우리가 별이 된 아이들 네. 우리 후손들을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촛불 시민 여러분 굳은 결기로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화이팅 합시다.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 언제나 앞장에 우리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앞장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 세월호 참사의 현장은 아니죠. 우리 방송으로 모두 지켜봤고 우리가 모두 유가족이고 피해자 가족입니다. 이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이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묻으려고 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힘차게 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점점 더 흥미로운 싸움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적폐 세력들이 곳곳에서 최후의 발악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에 맞서서 정말 열심히 싸워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반미통당, 반미래한국당 이 싸움에 우리 국민들이 철저히 단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세월호 피해자 가족분들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을 이 사회에서 몰아내고 반드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고 촛불의 완성을 하는 해가 바로 이번 해이고 4.15 총선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끝까지 힘 잃지 말고 힘차게 웃으면서 끝까지 싸워나갑시다. 오늘의 촛불문화제는 제가 서울말을 또 배웠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촛불문화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수들이 강하다고 겁을 낼 건가 우리들이 약하다고 낙심할 건가. 함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진상 규명 작업이 다시 시작됩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서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을 전면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의 주요 증거인 CCTV 영상 녹화 장치가 조작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해경 지휘부가 임군을 응급 헬기에 태우지 않고 4차례나 배를 갈아타게 한 뒤 병원에 도착해 결국 숨지게 했다는 겁니다. 한 명만 처벌받았습니다. 일부 간부들은 오히려 승진했습니다. 문자로 상황을 주고받을 수 없는 1, 2, 3정에 문자 지시를 한 이춘재 경비안전국장은 참사 2년 뒤 치안 정감으로 승진했습니다. 김 전 정장과 직접 통화를 하고도 배 안에 있는 승객들에게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은 여인태 경비과장은 지난해 경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세월호 쓰레기들을 청소합시다. 이 아름다운 안산에 세월호 쓰레기들이 납치하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약출하고 이 더러운 세월호 쓰레기들을 청소합시다.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있는 아파트는요, 유가족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자식의 죽음에 대한 동병상련을 징하게 헤쳐먹는다.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징글징글하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 5천억씩이나 지불한 나라입니다. 이거 구상한 한도는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합니다. 세월호 유가족 해도 너무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님들 해도 너무합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발로 일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